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영어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력서 관련한 책이나 관련 정보는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관점은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에 처음 온 이민자로서 이력서를 쓸때 생각해야 될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을 했고, 뭐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정성스럽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력서를 쓸 때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뭐 디테일 위주로만 쓴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을 들였지만 만약에 그 공들인 점이 짧게는 뭐 수십 초 아니면 1, 2분간에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력서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자기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를 성실하게 써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얼마나 좋은 첫인상을 주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기회를, 인터뷰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면 그 이력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는 아니죠. 이 거짓말 하게 되면, 심지어는 한번 취직이 된 다음에도 거짓말인 게 발각이 되면은 그건 충분히 바로 해고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에 위주해서 써야 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짧은 시간 내에 읽는 사람의 머리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력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민자로서 사실 얻는 불이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어느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영어 계열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인터뷰가 채택이 될 확률이 훨씬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연구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이제 어느 한 대학에서 이제 무작위로 이력서를 발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름을 한쪽의 이력서에는 이름을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어 이름, 누가 봐도 영어권 출신의 사람의 이름, 뭐 마이크 다음에 뭐 last name은 존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약간 이제 읽기 힘든 그런 영어 이름이 아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화가 올 확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영어 이름인 경우가 확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연구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왜냐면은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양성을 굉장히 자부심 중에 하나로 여기고, 또 표면적으로나마 모든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된 연구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뭐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세한 그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꼭 이제 이력서를 위해서 영어 이름을 가져라, 가령 뭐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한국 이름 발음이 영어로 하긴 힘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영어 이름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뭐 약자를 쓰거나 뭐 SJ 아니면 TJ 이런 식으로 약자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대략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어야 된다. 그게 사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제 원래 이름은 정문영이고, 하지만 이제 제가 문영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에서 항상 이제 이름을 먼저 쓰고 나중에 성을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영 정 하면은 너무 이게 이름이 길고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문만 해가지고, 그리고 스펠링 자체도 MOON이니까는 이 사람들이 발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개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사실 그게 영어 이름으로 분류가 될지, 영어 이름으로 당연히 분류는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친숙한 이름일지 아닐지 그거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1년 동안이나 구직 활동을 했나 뭐 그거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리고 또 그런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이름이 어떻게든 발음하기는 쉬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하면은 그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약간 거리감을 느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이름이 없으시면은 최소한 뭐 이렇게 이니셜 뭐 SJ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쓰시더라도 좀 접근하기 쉬운 이름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이력서라는 거는 어떤 뭐 공적 문서나 뭐 법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별명을 사실 쓰셔도 되는 거고, 이력서의 오직 목적은 인터뷰 단계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면은 사실 그 나머지 그런 그 요건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법적 이름은 사실 아직도 정문영이고, 근데 사실 그걸 제가 굳이 이력서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좀 헷갈리긴 했어요. 이력서에는 내 정확한 이름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찾아봤는데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뭐 회사에서도 자기 본래 이름 말고 약간 뭐 약칭이나 아니면 별명 같은 식으로 서로 불리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뭐 그 사람의 이렇게 그 법정 문서를 보면은 또 다른 이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친숙한 이름, 만약에 이제 특히나 영어 이름이 조금 복잡하시다면은, 아니 한국 이름이 좀 복잡하시다면은, 영어 쓰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약간 단순한 이름을 가지시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이제 만약에 캐나다에서 구직 활동을 하신다면은 캐나다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뽑을 때, 사람을 고를 때 가능하면은 캐나다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와서 캐나다 경력이라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 캐나다에 이민자로 왔는데 캐나다 경력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그래도 뭔가 그 캐나다에서 했던 무언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실 좋은 거는 꼭 무슨 학위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자격증 과정이나 아니면 뭐 서티피케이션이나 뭐 굉장히 단순한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클래스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최소한 포함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게 인터뷰 전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꼭 캐나다 경력이라는 게, 물론 이제 캐나다에 실제로 일한 경력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최소한 캐나다 현지에서 받은 무슨 트레이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클래스에 참여했다거나, 아니면 뭐 되도록이면 사실 좀 약간 유명한 곳이면 좋겠죠. 가령 뭐 회계 관련해서는 또 무슨 뭐 CPM이나 뭐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걸 사실 끝내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상태를 또 적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가령 뭐 CPM 트레이닝 해가지고서는 in progress라고 쓴다던가. 하지만 이게 사실 뭐 아직 뭐 가령 내가 수업을 한 번만 들었다거나 아니면 등록을 해놓고서는 아직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그 캐나다 관련 그런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커리어를 이어 나가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뭐 굉장히 전문 지식이 많고 그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여긴 또 컬리지도 많고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력서에 그걸 넣을 수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건 또 워낙, 저는 전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건 없었고, 하지만 이제 저는 뭐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코스 같은 걸 들은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 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전에 일했던, 가령 한국에서 일했던 회사의 이름이 나름 알려진 회사다, 가령 뭐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뭐 되게 알려진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확실히 또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또 현재 이제 일하고 있는 직장이 그런 회사여야만 도움을 받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대략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가령 뭐 삼성전자에서 뭘 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삼성 일렉트로닉스는 누구나 아는 회사니까, 그저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약간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 그런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뭔가 그런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은 그 이력서를 보는 입장에서도 1분이나 2분밖에 투자 안 할지라도 뭔가 그런 이름이 약간 영어 이름이고, 그 다음 캐나다 경력이 한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전화가 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 이름도 자세히 그냥 처음 보는 이름 같고, 발음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한 거는 굉장히 자기가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회사들에서 감이 안 오는 그런 경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확률은 또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게 또 제가 본 경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강사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회계 강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캐나다에 와가지고서는 사실 뭐 여기서 회계를 가리킬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안 됐었고, 영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이 컬리지에서 서플라이 체인 관련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아마 그게 3개월인가 뭐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었고,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어차피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차피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걸 들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이제 또 이 그 서플라이 체인 관련 분야에 이제 취직이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정말 어느 정도 이 캐나다, 최소한의 캐나다 경력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번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이제 실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실력으로 이렇게 그 커리어를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면 사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이력서인데, 그 이력서 쓰실 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 유념을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장 같은 거 쓰실 때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다면은 이력서 관련 책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 몇 권 도서관에 빌려서 쭉 보시면서 필요하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장만 잘 골라 쓰시면은, 또 뭐 영어에 대한 이렇게 그 어려움, 뭐 표현에 대한 어려움도 좀 더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력서를 보는 사람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고, 아무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가 이력서를 본다고 해도 전 절대 끝까지 읽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통 뭐 4-5개 놓고서는 이렇게 쭉 이 사람 괜찮나 안 괜찮나 이러고 쓱쓱 넘겨보지, 아무도 그걸 다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쉽게 이 사람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름 같은 것도, 만약에 한국 이름이 좀 복잡하시다, 좀 발음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영어 이름 하나 지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캐나다 경력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고, 단순히 꼭 일한 경력만이 아니라 뭐 교육을 받은 경력, 뭐 트레이닝 받은 경력, 뭐 이런 것들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도와주는 에이전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만약에 좀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면 그런 걸 또 어필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이력서를 굉장히 여러 번 썼는데, 그리고 또 고민도 하고 뭐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얻은 그 뭐랄까 캐나다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것도 도움이 되셨기 바라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